안녕하세요. 스마트 서포터의 별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영어 듣는 귀를 완전히 뚫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영어를 그렇게 좋아하는 학생은 아니었는데요. 그래도 영어 시험을 앞두고서나 영어 듣기 평가를 앞두고서 문제집도 열심히 풀고 준비도 나름대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전국 영어 듣기 평가를 보면 고정적으로 서너 문제를 항상 틀렸었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이걸 들으시고 그 정도면 잘 본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저랑 성적이 비슷한 친구들은 그 영어 듣기 시험에서 항상 100점을 맞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참 어려웠어요. 그리고 제가 맞춘 문제들 중에서도 제가 100% 듣고 답을 알아서 답을 고른 게 아니라 어떤 특정 단어를 듣고 답을 찍거나 아니면 너무 헷갈리는데 잘 찍어서 맞춘 문제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영어를 그렇게 좋아하는 학생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사과가 애플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 두 단어 가운데 그 어떤 연관성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영어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어쨌든 암기를 해야 하는 그런 과목이었어요.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단어들은 열심히 외웠지만 그 이상의 공부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웠고. 그래서 이렇게 영어를 무작정 외우는 것도 싫었지만, 근데 영어 때문에 자꾸 점수가 깎이니까 이게 더 싫더라고요.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음, 저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선호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아프면 진통제를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럼 잠깐 통증이 사라지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 저는 그럴 때 어디가 아프고 왜 아픈지 원인을 찾아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는 걸 더 좋아해요. 그래서 이 영어 듣기 같은 경우도 문제를 뭐 좀 쉽게 풀 수 있는 방법, 답을 잘 찾을 수 있는 방법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었겠지만 수능도 생각해보고 그 이유를 생각했을 때 영어 듣기를 그 실력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이런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문제든지 답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그 답이 찾아질 때까지 계속 고민하고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저한테 맞는 공부 방법 찾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지금도 좋아하고요. 그래서 뭐 남들이 사용하지 않은 방법이더라도 창의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서 저한테 적용하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 듣기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다가 어떤 책을 한 권 찾게 됐는데요. 바로 이 책이었어요. 영어 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 처음에는 제목에 끌렸어요.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서. 근데 당연히 책의 내용은 하지 말라는 내용보다는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은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네, 제가 이 책과는 아무 연관이 없고요. 그 책을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꼭 이 책으로 공부하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단지 이 안에 이제 유용한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방법을 사용했고 그걸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내 수준보다 약간 어려운 영어를 똑같은 영어를 매일매일 듣는 방법을 추천을 해 주었었고요. 그리고 영어를 해석하지 않고 듣는 방법을 추천하더라고요. 이제 해석하지 않고 영어를 듣는다는 게 제가 이해하기론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들이 Thank you나 Nice to meet you를 들으실 때 이걸 해석을 하시나요? 아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굳이 하지 않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Thank you는 진짜 많이 들어본 표현이기 때문에 고마워라고 해석하지 않아도 우리가 Thank you를 Thank you로 알 수 있잖아요. Nice to meet you도 마찬가지로 굳이 만나서 반갑습니다라고 해석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굳이 해석하지 않고 영어를 영어로 들었을 때 알 수 있도록 연습을 하라고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학교에 가기 전에 매일 새벽에 30분씩을 정해서 제가 그 당시에 들었을 때
40%에서 50%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영어를 정했어요. 근데 저는 이 책과 같이 나오는 테이프 중에 어떤 한 단원을 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정해서 매일매일 30분씩 들었었고요. 근데 가장 어려웠던 건 해석하지 않고 영어를 듣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항상 영어를 들으면서 해석하면서 영어를 들었었기 때문에 이 습관을 바꾸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이 영어 듣기를 해결해야 한다는 그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또 정말 중요한 게 초집중을 해서 들으셔야 돼요. 들으시다가 뭐 핸드폰 하시는 것도 절대 안 되고요. 이게 같은 걸 매일 들으면 조금 지겨워질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보충 설명을 한 가지 더 드리자면, 예를 들어, 이제 이 문장은 제가 오늘 BBC 뉴스에서 가져온 문장인데요. Here are five things you need to know about the coronavirus. 이런 문장이 있을 때, 이 전에 저는 이걸 어떻게 들었었냐면, Here are, 여기 있다. Five things, 5가지가 you need to know, 당신이 알아야 하는 about the coronavirus,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이렇게 영어를 들었었어요. 근데 문장이 짧고 속도가 빠르지 않을 때는 이렇게 들으셔도 괜찮으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영어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문장이 굉장히 길다. 이렇게 되면 앞에 here are 여기에 있다. five things 5가지가 you need to know 당신이 알아야 하는 이렇게 생각하는 동안 뒤에 문장을 다 놓쳐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이렇게 영어를 들었기 때문에 해석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 때문에 이 뒤에 문장들을 다 놓치게 되고 헷갈리게 되고 그래서 영어를 듣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법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고 매일매일 30분씩 투자를 해서 영어가 완전히 잘 들리는 데까지 얼마나 걸렸냐 하면요. 딱 3개월이 걸렸어요. 근데 너무너무 신기하게 3개월이 지나니까 영어가 너무 잘 들리고 이게 마치 한국말 들리듯이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를 그 전에 들을 때는 아무것도 못하고 딱 집중해서 영어만 들었어야 했는데 이 시간이 딱 지나고 나서는 제가 다른 걸 하고 있을 때 영어가 이렇게 들려도 영어가 정말 잘 들렸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했고 이때 제가 귀를 뚫고 이걸 고등학교 3년 내내 추가적인 영어 듣기 공부를 하지 않고 이제 잘 버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방법을 딱 한 번만 쓴 건 아니었고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대학에 가고 나서 그때도 영어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영어가 필요해지잖아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좀 해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뭘 했었냐면 크리스천 라디오라는 팟캐스트를 들었어요. 그래서 미국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를 들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잘 안 들리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기존에도 영어 단어를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그런 학생이었는데 뭐 그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영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지금 제가 여기 영상에 써놓은 evangelicalism, crucify, resurrection 이런 단어들이 막 쏟아지는데 그냥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를 들을 순 있겠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또 빨리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시면 잘 안 들리고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똑같은 설교를 정해서 매일매일 30분, 40분씩을 들었어요. 그렇게 들으니까 너무 신기하게 한 3개월 정도 후에 또 잘 들리더라고요. 물론 제가 단어를 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거는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것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정말 3개월이 지나니까 신기하게 잘 들렸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근에 제가 작년부터 영국식 영어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영어는 똑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식 영어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그 미국식 억양이나 미국식 표현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다가 영국식 영어를 들으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듣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아예 안 들리는 느낌이었고 예를 들어 제가 IELTS 시험을 보는데 쉐줄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쉐줄이 뭐야?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건 스케줄이었어요. 그리고 또 저랑 친한 영국 할머니 한 분이 계신데 제가 그분에게 전화를 드릴 때마다 그분이 이렇게 전화를 받으세요. Hello 이렇게 전화를 받으세요. 억양이 굉장히 많이 다르고 또 영국에서는 버스를 버스라고 하기도 하지만 코치라고 더 많이 해요.
특히 그래서 뭐 시외버스나 고속버스 같은 경우는 거의 코치라고 부르고 버스 스테이션이라고 하지 않고 코치 스테이션이라고 해요. 이렇게 표현도 다르고 억양도 다르다 보니까 영국 영어를 듣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제가 어떤 영국 유튜버의 어떤 한 영상을 정해놓고 똑같은 걸 30분씩 매일 들었어요. 그렇게 들으니까 한 3개월 정도 지나서 또 이제 영국 영어가 편안하게 들리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좀 젊은 친구들이 막 빨리 말하면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이 영국 영어에 대한 공부는 아직도 저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일단 가장 집중이 잘 되는 30분을 정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수준에서 40에서 50% 정도만 들리는 영어를 찾아보세요. 유튜브에 요즘은 영어 관련 영상이 정말 많기 때문에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흥미있는 분야면 아마 더 도움이 되겠죠. 왜냐하면 똑같은 걸 매일매일 들어야 되고 사실 그렇게 되면 좀 지겹긴 하거든요. 그리고 해석하지 않고 영어 그대로 들으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잘 안 되실 수 있지만 이게 익숙해지시면 영어 듣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매일매일 꾸준하게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좀 힘들지만 매일매일 꾸준히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정말 잘 들릴 수 있을 거야 라는 희망적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면 아마 영어를 지금보다는 좀 더 쉽게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들 때 반영하고 참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